안녕하세요. 와리교 공부 9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절감기나 와리기를 개발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연비 항상 몇 %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0%, 20%, 30%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 사실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료절감기를 판매한다, 또 개발한다 하시면 몰라서 그렇다면 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와리기가 효과 있다는 자료를 만드세요. 운전습관 말고요. 이론을 먼저 정리해서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론이 없으면 그냥 실물을 가지고 가서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품과 같이 가져가면 더 좋겠죠.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친환경기술연구소에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론밖에 없다 하면 상담을 해보시면 알 것이고, 제품까지 있다 하면 또 상담을 해보면 알 것입니다. 시험 해주는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시험을 해줍니다. 경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경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료절감기에 미쳐 있으면 1년, 5년, 10년 이렇게 막 지나가죠. 그 세월에 대한 돈 엄청나잖아요.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하면 단방에 끝나버립니다. 맞다 틀리다를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효과 없는 걸 가지고 평생을 잡고 헤매고 있으면 답이 없잖아. 그런데 효과 있는 걸 가지고 길바닥에서 헤맬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림길을 가셔서 효과 있으면 효과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빨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와리기 업체에서 5%, 10%, 15%, 20% 효과가 있다 그랬다 하면 성적서가 자기가 주장한 대로 나왔다 그러면 들고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바로 달려가세요. 바로 달려가면 답이 딱 나옵니다. VIP 대우 해줍니다. 진짜라 그러면요. 왜? 이제까지 연료절감기 효과 있다고 해서 나온 게 없었으니까 VIP 대우 해줍니다. 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정부와 에너지 사용자, 공급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다 채택할 수밖에 없는 효과, 그 효과만 맞추면 됩니다. 얼마나 VIP로 떨어져 있고 자기 기술이 정확하다면 자동차 메이커와 바로 절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라면 찾아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와리기 장착해서 연비가 얼마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요 믿지 마세요. 와리기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덧보잡 시험 성적서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동사니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라 하는데, 그런 성적서로 속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연비항대에서 연비가 몇 프로 올라갔다, 그럼 연비항대에는 운전습관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와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조금 더 넣고 덜 넣고 하면 연비 확 차이 나버립니다. 그런 속임수 연비. 자, 그 밑에 또 뭡니까? 오리지널 연비가 있습니다. 오리도 지랄하면 할 수 있는 연비가 있다고요. 긴 내리막에 연비하면 연비 30km, 50km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길을 오르막길 쭉 타면 연비 놓습니까? 그래서 일정 코스 하나만 딱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월간 생활연비를 뽑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생활연비.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정확한 연비는 또 뭐냐? 운수업체에서 테스트한 연비. 이런 게 정확합니다. 해서 자, 시험 성적서 하나만 가지시면 그냥 대박나는 사업이에요. 연료절감기 사업은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인기관에 가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효과 안 나오니까. 효과 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도 연비 향상 1%, 그것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중에서 양철 쪼가리 좋다 이거예요. 다이캐스팅 좋다, 정밀 가공 좋다 이거예요. 이론도 없는 걸 쇳동가리 가공한다, 용접한다, 지지고 볶는다, 그렇다고 효과가 나오면 철공소 사람만 부자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예쁘게만 만들면 연비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론이 없으면요, 다 엉터리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가서 친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해서 이런 이론이 있는데 맞느냐 한번 물어보시라고. 종이 쪼가리만 들고 가면 다 압니다. 전문가들 다 앉아있어요. 효과 있더라 하면서 뭐 이게서 이까지 가는데 원래 연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타니까 연비가 얼마더라, 그거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대 동력계로 테스트하면 딱 답이 나와버립니다. 해서 이게서 시험 성적서 받으시고 그 성적서로 홍보를 하세요. 너무나 쉬운 걸 왜 어렵게 피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왜 피하세요? 피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데도 사기를 쳐야 되니까. 자, 와류기업체 중에요, 돈을 별로 못 번다, 얼마 못 번다, 그런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경비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해한다예요. 그렇지만요, 1년에 5억 번다, 10억 번다, 20억 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100% 사기를 합니다. 100% 과한가요? 그러면 99.99% 사기를 할게요.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류기를 팔았죠. 그럼 돈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테스트 못한다고? 왜 못할까? 이제까지 홍보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예요. 해보시라고. 여기서 테스트해서 효과 나왔다, 시험 성적서가 나왔다, 자기가 홍보한 내용 10%, 20%, 30%, 40%, 50%, 무려 420% 이런 효과가 나왔다. 여기서 하면요, 나라가 뒤집어질 이야기예요. 그만큼 대단한 기술인데 왜 유튜브로 효과 있다고 앵무새같이 계속 떠드냐 이거지. 국가나 정부에서는 그런 벤처 기업들 도와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쪽 문은 두드리지 않냐 이거예요. 멍한 사람들 잡으러 다니려고 그렇게 노력하냐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연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인지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테스트하는 방법,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내용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한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에서는 이렇게 만든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어설픈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자동차 연비 등급 표시 제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및 지경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라벨에는 해당 차량의 연비 등급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토록 하여 자동차를 선택 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비란 연료 1리터로 주행 가능한 거리로서 연료 중의 탄소량과 연소 후 배기가스 중의 탄소량은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 대상 차량의 연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연료 유량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 및 정밀도가 높습니다. 연비 측정 장비로는 자동차의 도로 주행 상태를 재현하기 위한 차대 동력계, 자동차의 배출가스 농도와 총 유량을 측정하는 대기 분석 장치 등이 있습니다.
연비 측정 절차를 살펴보면 준비된 연비 측정 대상 자동차를 시험실에 차대 동력계에 위치시킨 후 예비 주행을 실시하고 시동을 끈 상태로 25도씨의 항온 항습실에서 12시간에서 36시간 동안 보관합니다. 본 시험을 위해서 보관된 차량을 시동을 걸지 않고 차대 동력계상에 위치한 뒤 대기 분석계 및 시료 채취관의 연결, 냉각팬을 설치 후 공인연비 주행 모드에 따라 주행을 실시합니다. 공인연비 측정에 사용되는 시내 주행 모드는 도심 지역의 주행 특성을 시뮬레이션하여 작성된 것으로 총 주행 거리 17.85km,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34.1km, 최고 속도는 시속 91.2km, 정지 횟수 23회로 약 41분 동안 운전을 합니다. 주행 동안 자동차의 배기구에 연결된 시료 채취관을 통하여 포집된 배기가스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대상 차량의 연비를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된 연비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출가스 인자는 이산화탄소로 연비와 99.9%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비가 높은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공인연비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측정되어 차량들 사이에 객관성 있는 비교 척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비는 주행 거리, 교통 여건, 온도, 기상 여건,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자의 주행 습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니 평소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제 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